안녕하세요. 놓치면 후회하는 보험영업 트렌드 총정리 2020년 1월 강사 이상훈입니다. 2020년 1월은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절별 이슈 상품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연령대별 판매 상품군 그리고 강사 추천 보험사별 상품을 포인트를 하나씩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1년 동안의 계절별 이슈를 통해서 연령대별 상품으로 고객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보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간병일당, 종수술, 유병자범, 유사암 여기서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간병일당은 지금 판매하는 회사들이 KB손보, 메리츠화재, DB손보가 있고요. 종수술은 지금 웬만한 손보사들이 전부 다 나왔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메리츠화재랑 DB손보는 생명보험과 똑같은 약관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 유병자보험, 일큐보험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유사암은 지금 기존에 2006년도부터 했을 때는 우리가 만에 받아봤자 200만 원, 300만 원이지만 지금 현재 4천만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는 계속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보험에서는 금리나 추가납입 제한, 무해지 종신, 치매보험이 있습니다. 먼저 치매보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치매보험이 중증도 치매가 걸렸을 때 종신토로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15년 정도로 바뀔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무해지 종신 계속 민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계속 우리가 환급률을 강조해서 많이 판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납입 제한 올해 4월부터 추가납입 200%에서 10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지금 계속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년에 보험계가 많이 됐었는데 손해보험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특화된 건강보험의 출시 여러 상품을 나서 종수술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유병자보험 유사암 그래서 하나하나 종합보험이 아니라 하나하나 플랜별로 이렇게 계속 출시가 됐었고요. 생명보험은 손보형 건강보험의 출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명보험은 항상 말씀드린 게 종신보험 쪽이었는데 요즘 뭐 흥국생명이라든가 동양생명에서 내가 따로따로 원하는 특약들을 조합해서 손해보험의 담보들을 계속 출시를 해서 그것들을 엄청나게 특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보형 건강보험의 출시가 주로 키워드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어디냐면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2019년 12월 26일 날에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정이율 인하 예정. 국내 환경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가 인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1.2% 기준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가납입 한도 축소. 이거는 4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4월 달부터 적용이 되는데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축소 200%에서 100%로 그럼 1+2에서 1+1로 추가납입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실손보험료 인상 지금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계속 사고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이 보험료가 지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자동차 보험은 3%대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최고 9.9%인데 여기서 제가 파란색 표시를 했죠. 착한 실손 제외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1년짜리 실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작년부터 가입한 실손인데 이거는 약 9% 정도 인하가 된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기존에 3년짜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내 보험은 계속 이걸 해지해야 되는 보험이 올라갈 때면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험은 착한 실손은 1년 갱신 15년 만기이기 때문에 15년 이후에는 또 다른 약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고객들의 상황을 봐서 이걸 유지하든가 말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소비자 편익 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 영업하시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보험 청약서에 설계사 불안전 판매율 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지율, 우리가 흔히들 그리는 계약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라계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 워낙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고객한테
나는 이렇게 깨끗한 설계사라고 오히려 더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 이건 항상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형 보험 대리점 500명 이상 내부 기준 통제 강화입니다. 이거는 소규모보다는 대형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대규모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가의 대상화 대비 제도 변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번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재난배상보험 의무가 확대,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의 보험 확대, 핀테크사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진입 규제 완화, 그 다음에 50세 이상 연금계좌 소득공제 확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개는 현재 1월 달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핀테크사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규제 완화는 2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 연금계좌 소득공제 확대, 이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인데 400만 원, IRP 합산 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600만 원까지 합산이 되는데 IRP 합산 900만 원입니다.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별 주요 상품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계절별 이슈 추천 상품군입니다. 요거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년은 12개월입니다. 그러면 12개월 때 우리나라는 4개월이 있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나만의 이슈로 만들어 봐서 한번 계속 고객분들한테 접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1월달, 2월달 해서 쫙 나와 있는데 3월달, 4월달 볼게요. 이때는 우리가 가장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죠. 상품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경환상품이나 그 다음에 예정이율이 인하가 돼도 보험료가 많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8, 9, 10 제가 교통사고 급증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 여름 휴가철이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이때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이때도 또 한 번 보험사들이 상품 변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월달, 1월달 다시 겨울로 들어와서 화재 사고 급증, 이건 우리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뉴스에서 워낙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달 가정의 달, 그 다음에 11월, 12월, 다시 1월에서 상해 사고 급증입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이슈별로 이렇게 끊어봤을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2월 뭐가 있죠? 가장 신년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 입학이 있습니다. 3월달 연결해서. 그러면 이때는 어떤 보험들이 좋으냐면요. 자녀를 위한 보험, 그 다음에 신년 계획을 통해서 저축성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고 그런 거를 고객분들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들, 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망보험, 그 다음에 화재 동파,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에서 제가 효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작년 현대상이나 일부 회사들에서 효도 플랜이라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많이 가입을 완화를 시켜서 고객분들한테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유병자 보험인데 우리 부모님들한테 괜히 뭐 100세까지 그런 보험보다는 20년 납도, 20년 갱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요즘 유병자 보험들이 워낙 많이 풀렸죠. 부모님들 나이가 많으신데 70세신데도 불구하고 암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뇌혈관 질환 또 하다못해 종수술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골절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 되니까 자녀를 위한 보험, 가장을 위한 보험, 나를 위한 보험을 고객분들한테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름학기 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름 휴가 있고 추석인데, 이때는 어른처럼 가시려면 휴가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 사망 및 장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생각 외로 교통사고 사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고객분들이 계속 만나실 때 어떻게 돼? 부모님들 만나 뵙고 친척들 만나 뵙잖아요. 그러면 다시 부모님들 가장 좋은 것들이 치아보험 그런 거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어떤 보험이냐면, 굳이 내가 사망에 대한 것만 그런 것만 우리 강조를 해주시지 말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어떤 부분 종수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아보험, 유병자 보험,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은 우리 가장 이슈가 없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월 달을 대비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2월 달에 제가 체크를 하면서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만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거의 건강검진을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회사원들이라든가 다 대부분 병원 가서 예약을 해서 받기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12월 달에 건강검진 받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는데 항상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나 진짜 이런 게 문제가 있네 그러고 보험을 가입하시려 그러는데,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고객분들한테 미리 보험을 가입을, 대표적인 게 우리 뭐 6대 질환 보험들이겠죠. 암, 뇌혈관, 심혈관, 그다음에 신장, 그런 쪽으로 해서 고객분들한테 가입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추천 상품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월, 2월, 3월에는 어린이 보험하고 어른이 보험입니다. 입학 시즌도 있지만 입사 시즌도 있습니다. 졸업을 통해서 입사 시즌이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굳이 15세부터 가입하는 그런 종합보험을 권해드리지 말고요. 어른이 보험에서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을 고객분들은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입사 시즌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보험이다 보니까 저축성 상품도 재무설계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 예정일 변경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그래서 최저보증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판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달, 유병정은 계속 말씀드린 효도플랜 쪽으로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간병보험인데 LTC 간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 치매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치매도 LTC의 일환입니다. LTC는 롱텀케어의 약자입니다. 치매도 LTC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병인. 자, 간병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어르신들이 65세, 70세 되시면 병에 걸릴 줄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근데 간병인을 듭니다. 어르신들이 LTC 상태가 되면, 부모님들이 LTC 상태가 되면 누가 돌볼까요? 제가 돌볼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돌볼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간병인 돌봅니다. 근데 간병인이 하루 쓰는데 비싸게는 2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물론 3년 갱신형이지만 간병인은 일단 그런 특약들을 통해서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8, 9월, 10월 달에는 어떤 분을 가시느냐, 6대 질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석이고 그 다음에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주로 상해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겨울에는 상해서 급증이나 골절 사고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오는 거 항상 뉴스에서 얘기가 나오죠. 화재보험, 그 다음에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동파로 인해서.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그런 쪽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한테 가입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 주요 추천 상품군입니다. 자, 제가 20대, 30대, 40대부터 50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여기서 부터가 있는데 0세부터 20대인데 생명보험, 손해보험 쫙 나눴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거의 가입할 수 있는 상품군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손해보험에서는 6대 질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6대 질병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대까지는 우리가 제가 30대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이 보험을 통해서 최대한대로 우리가 진단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유장애 쪽도 하셔야 되는데 6대 질병에 걸리게 되면 100% 휴유장애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암 50%고요. 물론 절제 부위에 따라서 절제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콩팥이 내는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 휴유장애가 75%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외로 10대 때 상해 사고로 인해서 휴유장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스쿼트라는 그런 거를 맞추고 해서 연계 조건을 맞추고 해서 상해 휴유장애를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상해 휴유장애 1억까지 보장을 하셔서 1억까지 가입을 하셔서 이것도 같이 보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들어가는 의료실손은 당연히 보상을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20대까지는 중요한 게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지금은 가족 일상 배상책임보험으로 나오는데 배상책임보험 대인 대물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다른 집에 놀러 가서 그쪽에 있는 집에 있는 뭐 TV를 부셨다든가 노트북을 잘못했다든가 아주 좋은 도자기 같은 것들을 미술품들 그거를 문제가 생겼다든가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자 30대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종신 사망보험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이때부터 이제 직장생활 계속 꾸준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저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소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한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체크해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축성 상품 연금 제가 V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종신보험 강조를 하다 보니까 최저보전 강조하다 보니까 연금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게 있는데 연금도 가입을 하셔서 계속 종신보험만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연금도 같이 가입해서 같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가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0대 보겠습니다. 40대 치아보험 나오죠? 이 치아보험이 뭐냐면 지금 치아보험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40대 때부터 우리가 지금 뭐 음식이 자꾸 서구화되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양치질을 많이 안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치아들이 되게 많이 나빠진다. 근데 치아보험을 언제 많이 가입을 하시냐면 임플란트 때문에 임플란트 대비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치아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입을 하시고 2년 후에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는 종신보험 뺐습니다. 정기보험으로 갔습니다. 정기보험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100세까지 뭐 종신투로 하는 것보다는 60세, 70세, 80세 만기에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손해보험을 쫙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공통되는 건 6대 질병입니다. 6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근데 40대를 보시게 되면 수술비 보험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진단비라든가 실손 같은 거 많이 가입을 하시지만 진단비는 1회 한입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회당으로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수술비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제2의 실손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2의 실손보험. 갱신될 때 보험료 인상이 안 됩니다. 왜? 물론 갱신형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수술비 특약들은 종수술 특약들은 비갱신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대 때 간병보험 LTC 치매 간병인 이때부터 치매보험 그 다음에 간병인 이렇게 그런 가입 나이대를 살펴보면 40대하고 50대가 삼각분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사도 치매를 옆에서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40대 50대 분들이 치매 걸리신 부모님들 많이 모셔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상당히 알고 있고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 한번 하시는데 제가 여기 밑에 쫙 표시를 해놨습니다. 20대 때는 사회초년생 때 종신보험 2억 3억짜리 가입하라고요? 절대 가입 못합니다. 비싸다고 가입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는 저렴하게 어린이보험이라든가 진단 위주로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30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가족의 구성의 시기가 되고 종잣돈으로 투자하는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단비도 업그레이드 할 시기입니다.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녀 미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후의 시작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40대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은퇴, 내 은퇴가 아니라 부모님 은퇴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은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고. 부모님 유고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녀 교육 이때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강사도 첫째가 고3이고요. 올해부터 이제 고3이 되고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가장 많이 교육비가 들어갈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우리나라 일반적인 40대 분들 가장 그러실 겁니다. 돈을 벌어서 자녀들한테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교육비를 다 투자하시는데 교육비도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또 부모님 유고를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0대. 요즘은 50대가 40대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겠네. 근데 여기서 제가
30대부터 노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합니까? 20대부터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꾸준하게 재무설계 등에서 아까 제가 좀 전 장에서 20대부터 계속 재무설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꾸준히 준비해서 50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이막의 시작이고요. 자녀의 독립이 되는 시기가 있고 대부분 자녀들이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자녀들도 결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하고 준비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무 플랜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강사 추천 상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그런 체크를 하면서 추천했기 때문에 FP카드 재단펀치가 다 다를 수 있고 강사의 개인적인 추천 상품입니다. 자, 1월에 추천 상품 손해보입니다. 여러 회사들을 했는데 상품 하나씩 뽑아놨습니다. 삼성화재는 유병장수 플러스를 갖고요. 어떤 거 유삼 이게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제가 유삼이 4천만 원인데 그건 삼성화재에서 마이헬스케어 건강보험 상품이 4천만 원들에서 요거는 간편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최대 3천만 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현대해상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입니다. 이거는 재진단, 뇌출혈, 재진단 급성장 보장이 물론 2년 이후에 보장을 해주면 어깨 최초로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체크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 손해보험에서 도담도담 자녀보험이 되게 경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암 최고 1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대 허혈성 진단비가 최대 각각 5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병 휴의자에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데 대부분들이 종신보험입니다. 제가 4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추가납이 200%에서 100%로 줄어든다. 그리고 무해지 보험이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 예정일 많이 인하가 됐고 그러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무조건 고객분들한테 종신보험을 계속 추천해 드려서 추가납입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의 사망 보장도 준비할 수 있는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자, DB생명의 10년 더 드린 유니버설 종신보험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동양생명의 디든더 플러스 유니버설 통합 종신보험인데 이거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두 개 상품에서 DB생명은 10년 이내에 3%를 보증을 해주고요. 10년 후에는 2.75. 그 다음에 동양생명은 10년 이내에 3%, 10년 이후에 2.85를 보장해주는데 추가 납입 부분에 대해서도 10년 이내에는 무조건 3%, 10년 이후에는 2.75, 2.85를 보장을 해줍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는데 추가 납입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나 생명에서 상당히 좀 특이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라이나 암보험이라고 해서 최초로 표적 항암 치료를 했는데 물론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하다 보면 흥국생명의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인데 이건 체감형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기보험보다 더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쫙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달 2020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이벤트들을 짝짝 만들어 보시고 고객분들한테 그 계절별로 월별로 고객분들 추천을 한번 해드려서 제가 1월 달에 추천해서 상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다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강사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FP 분들께서 계속 파시는 상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한번 그런 계절별 이슈에 맞춰서 한번 고객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그런 1월 달이 되시고 2020년 계속 꾸준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한테도 꾸준하게 좋은 상품 권해드리고 강사도 매월 각 회사별로 추천 상품을 우리 FP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